감정이 어떻게 생기는지 궁금하셨다면 이 영상은 감정의 발원지를 명리학에서 발견하고 황제내경과 아레야식으로 감정 작동 원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에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밤하늘에 가장 빛나는 게 뭔지 아세요? 별이 아닙니다. 바로 태양이에요. 그런데 그 태양이 하필이면 날카로운 칼날 위에 서 있다면 어떨까요? 찬란하게 빛나고 싶은데 발밑이 늘 차갑고 날카로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할 병신일주입니다. 이 일주를 가진 분들 아마 이 말이 꽤 공감 가실 거예요. 명리학에서 병화는 뭐냐 하면 그냥 불이 아니에요. 양초불이나 모닥불이 아니라 태양 그 자체입니다. 오행 중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밝고 가장 외향적인 에너지. 이 사람들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이유가 있어요. 빛이 있는 곳에 다들 모이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병화가 깔고 앉아 있는 신금이 문제입니다. 신금은요, 경금과 임수, 무토를 품고 있어요. 칼날처럼 날카롭고 빠르고 변화무쌍한 에너지예요. 역마살의 본좌죠. 자, 이제 여러분이 진짜 궁금한 걸 해드릴게요. 병신일주는 언제 폭발하고 언제 갑자기 식어버리냐고요. 명리학에서 에너지 충돌을 이야기할 때 이게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일상의 특정 순간에 딱 터져 나옵니다. 병신일주의 감정 트리거는요, 크게 4가지 상황에서 작동해요. 첫째는 인정 결핍. 내 빛이 무시당할 때 병화의 본능이 가장 먼저 반응해요. 두 번째는 통제와 구속. 역마살이 막힐 때 신금의 이동 본능이 폭발하죠. 세 번째는 온도차 배신. 내가 뜨겁게 줬는데 차갑게 돌아올 때. 네 번째는 반복과 정체. 변화 없는 루틴은 신금 역마가 질식감으로 전환돼요. 직장에서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이번 프로젝트 방향에 대해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바꾸면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서요. 지금은 그런 거 검토할 시간 없고 그냥 기존 방식대로 가요. 잠깐 굳은 표정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후 회의 내내 한마디도 없음. 병화는 빛을 발산해야 하는 에너지예요. 그 빛이 차단되는 순간 신금의 냉기가 즉시 작동합니다. 겉으로는 조용해지지만 속에선 심화가 역류해요. 황제내경 표현으로는 기억기가 제 방향을 잃는 상태. 이후 번아웃이나 퇴사 충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질문, 병신일주가 이 상황에서 갑자기 조용해지는 게 겸손이나 참을성일까요? 아닙니다. 화극금이 역으로 작동하는 순간이에요. 불이 너무 강하게 막히면 오히려 안으로 타들어갑니다. 겉은 차갑고 속은 뜨거운 상태. 이번엔 연애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사람인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남처럼 대해. 병신일주가 새벽에 신경 써서 긴 카톡 보냄. 상대방 8시간 후 이응이응. 병신일주의 내면에는 내가 뭔가 잘못했나? 아니 근데 왜 저래? 됐어. 이후 갑자기 연락 끊음. 병화의 사랑 방식은 태양처럼 쏘아붙는 것이에요. 온기를 돌려받지 못하면 신금의 냉기가 즉각 방어막을 칩니다. 이게 아레야식에서 또 내가 더 줬다는 씨앗이 발아하는 순간이에요. 관계가 뜨거워졌다가 갑자기 끝나는 반복 패턴 이 일주의 가장 흔한 연애 사이클입니다.
황제내경에선 심과 신의 균형을 수화기제라고 해요. 불과 물이 균형을 이룬 상태, 가장 건강한 감정 상태입니다. 병신일주가 연애에서 진짜 필요한 건 더 뜨거운 상대가 아니라 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뿌리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병신일주 분들한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 꽤 공통된 키워드가 나와요. 나는 잘했는데도 왜 인정을 못 받은 기억이 많을까? 가족 성장 과정에서 인정 결핍의 원형이 아레아식에 새겨진 첫 씨앗이죠. 어린 병신일주가 엄마, 나 오늘 발표에서 1등 했어. 그래, 근데 수학 점수는 왜 이래? 병신일주 표정이 순간 꺼짐. 속으로 나 그냥 내가 부족한가 보다. 이 순간 아레아식의 종자 하나가 심어집니다. 내가 빛나도 그건 충분하지 않다. 이 씨앗이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발아해요. 직장에서, 연애에서, 친구 관계에서 인정받으려는 과잉 노력 실망 냉각의 사이클로 반복됩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이건 검증된 얘기예요. 편도체는 감정적 충격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할 때 그 패턴을 생존 회로로 각인시킵니다. 아레아식의 언어로 말하면 훈수비예요. 향이 옷에 배듯 반복된 감정 경험이 의식의 가장 깊은 층에 스며드는 것. 병신일주의 인정 욕구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씨앗이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전식득지의 첫걸음이에요. 전식득지가 뭐냐면요. 한자 그대로 풀면 식을 전환하여 질을 얻는다입니다. 식이 뭐냐면 우리가 매일 쓰는 반응하는 마음이에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 화나고, 칭찬받으면 기뻐지고, 실패하면 자책하는 것. 이게 다 식의 작동입니다. 자동 반응이에요. 지는 그 반응을 한 발짝 뒤에서 바라보는 인식하는 마음입니다. 아, 나 지금 또 이 패턴이네 하고 알아채는 것. 병신일주로 예를 들면 누군가 내 말을 무시했을 때 자동으로 차갑게 식어버리는 게 식의 반응이에요. 전식득지는 그 순간 아, 나 지금 병화가 막혀서 기억 오는 거구나 라고 알아채는 것. 알아채는 순간 이미 자동운전이 끊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억누르는 게 아닙니다. 바꾸려고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도 현대 심리치료, 마음챙김에서도 결론이 같아요. 패턴을 없애려 할수록 더 강해지고 그냥 아, 또 왔네 하고 인식하는 순간 힘이 빠집니다. 병신일주에게 전식득지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아레아식에 새겨진 인정. 결핍의 씨앗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이에요. 뽑으려 하면 더 깊이 박힙니다. 그냥 아, 이게 그 씨앗이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 씨앗이 천천히 힘을 잃어가요. 자기관리 영역에서는 작심삼일 역마살의 양날의 검. 나 이번엔 진짜 헬스 6개월 등록했어. 매일 간다. 또? 3주 헬스장 너무 루틴 같아서 요가로 바꿨어. 친구는 말이 없어집니다. 신금의 역마 에너지는 새로운 자극에 불이 붙고 루틴에 금방 꺼집니다. 이건 의지력 부족이 아니에요. 에너지의 구조예요. 황제내경에서 폐는 선발과 숙강을 담당합니다. 퍼뜨리고 내려보내는 리듬, 이 리듬이 깨지면 병신일주는 시작은 화려하지만 마무리가 약해집니다. 처방은 하나예요. 루틴을 없애는 게 아니라 루틴 안에 변화를 설계하는 것. 헬스를 매일 같은 시간, 가끔 클라이밍, 수영으로 교체. 같은 목적지, 다른 경로.
역마의 에너지를 방향 있게 태우는 방법입니다. 신금이 원하는 건 무조건 바꾸는 게 아니라 흐름이 있는 변화예요. 정리하면요.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화가 역류하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인정이 필요한가? 아니면 결과가 필요한가? 갑자기 상대가 식었다고 느낄 때 심신의 수화기제를 기억하세요. 내 온도를 낮추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작심삼일이 반복될 때 자책하지 마세요. 역마를 막으면 병이 됩니다. 방향만 조금 바꿔주세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반복된 인정 결핍의 패턴이 느껴진다면 그 씨앗의 이름을 알아채는 것만으로도 아레야식은 이미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에너지가 우리 몸에선 어떻게 나타날까요? 2000년 전 황제내경은 이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화는 심장과 소장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화의 감정은 희, 기쁨이에요. 금은 폐와 대장을 주관합니다. 그리고 금의 감정은 비, 슬픔이에요. 잠깐, 여기서 병신일주의 구조를 다시 보면 심장이 폐를 제어하는 구조입니다. 기쁨의 에너지가 슬픔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황제내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희즉기환, 기쁨이 과하면 기가 흩어진다. 비즉기소, 슬픔이 과하면 기가 소진된다. 병신일주는 이 두 감정의 전쟁터 위에 서 있어요. 겉으로는 웃고 빛나지만 폐에선 슬픔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죠. 병신일주 분들한테 물어보면 꼭 나오는 말이 있어요. 나 원래 밝은데 왜 혼자 있으면 이렇게 공허하지? 사람들 만날 때는 에너지가 넘치는데 집에 오면 갑자기 번아웃이야. 이게 심리적 문제가 아니에요. 생리학적 구조입니다. 심장이 과도하게 흥분하면 황제내경에선 심기가 위로 치솟는다고 해요. 이때 폐는 억눌려서 기능이 저하됩니다. 실제로 호흡이 얕아지고 면역이 떨어지고 피로가 쌓여요. 불을 너무 오래 세게 피우면 결국 그 열기가 자기 집을 태우는 거랑 같아요. 자, 이제 가장 깊은 층으로 들어갑니다. 불교 유식학의 아레야식 제8식이라고 불러요. 현대 뇌과학으로 치면 뭐냐 하면 장기기억과 무의식의 복합 저장소입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뇌과학 연구소에서도 밝혔어요. 우리 행동의 70% 이상이 의식이 아니라 비의식적 패턴에서 나온다고요. 아레야식은 모든 생각, 감정, 경험의 씨앗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조건이 되면 씨앗이 자동으로 발화해요. 병신일주의 씨앗은 뭐냐고요? 빛나야 한다. 지쳐있다. 또 빛나야 한다. 이 사이클이 아레야식에 새겨진 업의 패턴입니다. 병화의 본능은 빛나는 것. 그런데 신금의 냉기가 그걸 계속 시켜요. 나는 왜 이렇게 관계가 뜨거웠다가 갑자기 차가워지지? 나는 왜 시작은 잘하는데 끝을 못 내지? 아레야식이 답을 알고 있어요.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뇌는 새로운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과거의 패턴을 재생하는 기계다. 아레야식도 똑같아요. 병신일주가 반복하는 이 패턴 화려함과 고독의 사이클.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씨앗이 발화하는 걸 의지로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식학에서는 말합니다. 전식득지하라. 식을 전환하여 지혜를 얻는다. 패턴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패턴을 인식하고 다르게 사용하는 것. 클로징 속풀이 처방. 그럼 병신일주분들을 위한 얼큰한 처방 3가지 드릴게요.
첫째, 불을 줄이는 연습. 모든 사람에게 빛나려 하지 마세요. 태양도 구름 뒤에 들어가는 날이 있어요. 황제내경의 말대로 심기를 가라앉혀야 패가 쉽니다. 호흡, 명상, 자연 속 걷기. 둘째, 신금의 이동 본능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기. 역마를 막으면 병이 됩니다. 대신 방향을 정하세요. 목적 없는 이동이 아니라 목적 있는 변화로 전환하는 거예요. 셋째, 아레야식의 새로운 씨앗 심기. 패턴이 반복된다는 걸 인식하는 순간 이미 절반은 바뀐 겁니다. 또 이 패턴이네 라고 알아채는 것 자체가 전식득지의 시작이에요. 병신일주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칼날입니다. 태양의 열정과 금속의 날카로움을 동시에 가진 사람. 그게 짐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라는 걸 오늘 여러분이 이미 아셨잖아요. 아우트로 멘트. 오늘도 얼큰하게 한 그릇 드셨나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의 아레야식에 제 채널 씨앗 하나만 심어두세요. 다음 편에는 정유의 마음 작동 원리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별난 친구로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습니다. 얼큰한 속풀이, 명리로 다시 만나요.